그리고 식상생재,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요거 잘못되면은 요것이 이제 도식과 상진으로 가죠. 식신생재가 잘못되면은 요것이 식신을 생하는 도식이 되거나 상진을 생하다 상진을 당하게 되죠. 그 관인상생하던 것이 붙어서 이제 잘못돼서 제극인이 됐다.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제극인을 하고 나면은 상관이 살아나죠. 상관이 살아나서 견관을 하게 돼 있어요. 견관. 여기에서 이제 제극인이 잘못되어서 관인상생이 제극인 되는 순간 상관경관이 돼요. 그러니까 관인상생을 할 때 만약에 정인이 상관을 폐인을 했으면 관의 능력이 다시 올라가죠. 가령 내 사주가 이제 이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 관인상생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 있어서 정인이 상관을 이렇게 폐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관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야. 관의 능력이 올라간다고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인상생을 했는데 상관을 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승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상관견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운이 왔을 때 상관견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관을 제어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정관이 운에서, 상관이 운에서 왔을 때 관이 높아지지만 내가 관인상생은 잘 되고 있는데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관이 왔을 때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인나식이 제극인이 되면은 인나식이 만약에 재성이 와서 제극인을 하게 되면 식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식상생재로 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만약에 이제 재성이 와서 제극인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식신이 살아나서 식신생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 욕심이 조직의 회사 돈을 유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일단 이제 이 육신에서는 이런 상생상극이 1차적인 거라면 이 상생상극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혹은 운에서 와가지고 이게 상극으로 변화했을 때 내가 식상생재형 사주라면 얼마만큼 식상생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관인상생형 사주라면 얼마만큼 관인상생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이제 운이 왔을 때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나식도 마찬가지고 재생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대개 보면 일어나는 일이 관인상생이다 그러면 제극인이 이제 첫 번째 일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상관경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극인을 하는 순간 상관경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제극인, 관인상생이 제극인 하면 상관경관, 이거는 그냥 공식 외우듯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 상관생재해서 제극인 하면, 이 제가 제극인 하면 식신생재 한다. 이게 만약에 정제가 정인을 상극했다면 상관생재 한다. 여기서는 이제 식상생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극인을 하면 다시 살아난 식신이나 상관이 재성을 다시 생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생재가 살아나는 것이 있고요.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견관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주에 상관이 없었다면은 관인상생을 했지만은 이제 상관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관이 왔을 때 이제 상관경관을 하게 돼 있어요. 상관경관. 그러니까 상관이 하는 일이 상관견관을 한다고요. 살아났을 때, 상관이 살아났을 때라는 게 있어요. 제극인을 해서 살아났을 때, 즉 관인상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재생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극인이 되는 거지, 관인상생도 잘 되고 재생관도 잘 되면은 제극인을 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한쪽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상극이 벌어지는 거고, 잘 되지 않았을 때 도식이 생기고 제극인이 생겼을 때 이제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살아나는 거지. 여기서도
식상생재란 틀이 잘 구성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식신이 재성을 잘 생하지 않았는데 재극인 했다. 그러면 식신이 살아나서 뭐 일간을 상극하죠. 비견을 상극하거나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이 경관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이 상생상극의 구조를 보고 운에서 왔을 때 운이 길한 운이냐 흉한 운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은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어렵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라도 일단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20강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육신은 이 구성이 된 것이 서로 이렇게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관계로. 즉 말해서 일간이다, 이제 일간이다라고 했을 때, 일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여기 일간이다라고 했으면 항상 일간은 인성과 식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된 일간이 뭐를 만나러 가요? 재관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재관이 아름다운 것을 이제 재관쌍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관은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인성이 관을 만나러 가면 인성이 관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성이 관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뜻이에요.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관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관이 인성을 만나러 가면은 관이 인성을, 즉 인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은 임무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인격이면 어떻게 돼요? 관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내가 정관격이면 어떻게 해요? 인성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내가 격이 무슨 격이냐에 따라서 인성이 관을 만나러 가느냐, 관이 인성을 만나러 가느냐 달라지겠죠. 내가 임무를 받으러 가는 것은 정인이나 편인격이 관사를 만나러 가서, 관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관살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고 임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정관격이나 편관격이 인성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내가 인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무를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이 관을 만난다는 게 있죠. 식상이 관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계약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과 인이 만나면 임무가 동일하다. 정관과 정인, 편관과 편인의 임무는 동일하다. 식상이 관을 만난다는 것은 서로가 식상과 관의 임무가 합쳐져야 하나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업무와 관이라고 하는 업무는 서로 다른 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건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하는 납품업자가 관이라고 하는 이제 관공서에다가 이제 뭐를 납품을 해야 돼. 내가 만든 생산물을 납품해, 컴퓨터를 납품해야 돼. 컴퓨터를. 식상이 이제 관이 이제 컴퓨터를 납품해야 돼요. 계약이 들어가죠. 계약이. 그래서 식상이 하는 일과 관이 하는 일이 달라 서로. 그렇죠? 그 이제 식상이 관을 만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계약이. 그렇지만 이제 이 관과 인은, 관이 인에게, 인성에게 업무를 주고 인성은 관에 가서 업무를 받고 하니까 같은 업무란 뜻이에요. 동일한 업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식상이 관을 만난다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져야 일이 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식상이 재성을 만나러 간다. 식상이 재성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재성이 식상을 인정해서 능력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재성을 만나러 가면, 재성이 그 식상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능력을 인정해서 그 능력을 산 것과 같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인성이 재성을 만나러 가면, 제극인 하는 거 말고요, 인성이 재성을 만나러 가면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인성과 정관과 어떤 그 재성이 없다면은 내 사주에 정인이 있어. 내 사주에 정인이 있는데 이 정인이 관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관이 없어. 내가 재성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재성이 없어. 그럼 인성이 뭐를 만나러 가야 돼요? 인성이 식상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우고 쓰는 건지, 쓰기 위해 배우는 건지, 배우지 않고 쓰는 건지, 쓰기만 하고 배우지는 않는 건지, 그러니까 각각 다르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판단 근거는 뭐예요? 상생상극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제 이런 어떤 구성 요소를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생, 그렇죠? 상생이다. 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준비적 요소죠. 준비. 육신에서 왜 상생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그 준비 속에는 방어력이 들어있죠. 방어력이. 그리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 속에는 뭐예요? 누구가 내 것을 뺏으러 오면 방어를 하기 위한 준비가 있고요. 내가 저놈 것을 뺏으러 가기 위한 준비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건데, 이 준비 속에는 목적이 있다.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냐,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것이 이제 들어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이 상생에는 이 생생이 있어요. 생하고 또 생하고, 생생.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뭐 무토를 생하고, 이건 뭐 생 이렇게 되겠죠. 생이 있어요. 갑병으로 준비를 해서 병무로 쓴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에는 생해서 상극하려고 하는 준비도 있어요. 내가 생을 했어요. 생을 해서 내가 쓰기 위한 준비도 있지만 내가 상극을 하기 위한 준비도 있어요. 경쟁을 하기 위한 준비도 있고요. 내가 준비한 것을 그냥 쓰기 위한 준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재화라고 해요. 이거를 재화라고 하고, 요거를 그냥 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어떤 행동이기도 하죠.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살을 제하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사를 상극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간이 식신을 생하는 것은 살을 제어하기 위해서이죠.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편인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할 때는 어떠한 과정과 목적이 들어있는 거야. 목적이. 그러니까 일간이 식신을 생해서 관을 제어한다는 것은 관살이라고 하는 재난과 이제 무슨 어떤 일을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을 해결하기 위함도 있고 경쟁하기 위함도 있고, 이게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한한 어떤 통변 용어가 들어 있어요. 경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변하기에 이제 나름이에요. 재화라는 것 속에는. 근데 이제 식신 일간은 여기 있고, 식신생제를 하는 것은 반드시 식신생제를 한 다음에 또 재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식신을 구하기 위함. 임수가 이게 이제 이 편인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상극하는 걸 우리는 도식이라고 하죠. 도식. 그러니까 도식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식신생제를 하는 것이고, 식신생제를 했을 때 이제 편인을 제화를 해야만이 식신이 다시 살아나서 식신생제가 원활하게 더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재성이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관을 생하는 이유는 뭐죠? 겁재를 방어하기 위함이잖아요. 겁재를 방어하기 위함이잖아요. 만약에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관을 제어하기 위함이잖아요. 목적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목적이. 식신이 편제를 생해서 편인을 제어를 한다는 것은 이 식신을 구하기 위함이란 뜻이죠.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극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으나, 지금까지는 썼지만, 지금부터는 이 이제 상극, 극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육신에서는 쓰는 용어가 제극, 이걸 오형에서 상극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극제, 혹은 이제 극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극제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상극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재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상제, 상화, 재화, 합화, 설화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일단 지금은 상생상극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생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생화라고 하잖아요. 생화. 그렇죠. 생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재화, 그리고 이제 상극을 제극, 극제 요런 이제 용어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오행에서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게 붙이는 용어지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상극한다, 사람이 사람을 상극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극제, 제극, 그리고 요건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그리고 요건 재화, 요런 용어로 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상극을 해서 제거를 했다는 뜻이에요. 제거를 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내가 취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취했다, 내가 얻었다. 자, 간목이 병화를 생하지 않고요. 그냥, 자,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사주는 뭐예요? 극제라고 해요. 극제. 제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화가 경금을 상극했으니까 제거한 거죠.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병화를 생해서 경금을 상극했다. 이거는 뭐예요?
재화라고 해요. 재화. 그러면 간목이 살을 취하기 위해서 식신을 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를 했다는 것은 이 살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살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내가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살이 나를 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간목이 없이 그냥 병경은 뭐예요? 병경은 뭐예요? 상극했죠.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거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기기는 이겼어요. 내가 이기기는 이겼는데 뭐예요? 제거를 해버렸죠. 내가 경쟁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제극이 됐다는 뜻이에요. 극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화를 했어. 내가 상대와 경쟁을 해서 상대를 이겼어. 그러니까 뭐 상대가 나에게 와서 내 오른팔, 왼팔이 됐어. 그건 내가 뭐 취한 거예요. 이건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극해서 제거를 해서 없애버린 거냐, 상대를 아주 적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상대를 아예 없애버린 거냐, 아니면 그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든 거냐, 이건 재화, 제극. 요거는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가 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극은 흉으로 나타나고, 요거는 내가 취했으니까 길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합격이라고 해요. 합격. 이거는 불합격이라고. 시험을 봤는데 원래 갑진년이야. 갑진년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극제죠. 극제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뭐예요? 합격하는 거죠. 재화죠. 육신은 항상 이렇게 양이 양을 생하고 음이 음을 생하고, 양이 양을 상극하고 음이 음을 상극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극이냐 제화냐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은 뭐예요? 상생상극. 상생을 받고 상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생이 없다는 것은, 생이 없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준비력이 부족한 거예요. 생이 안 되는 것은 생불도 있지만, 생을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설기라는 게 있어요. 설화가 있고 설기가 있어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을 하기는 했는데 설기가 된 것이 있고, 아예 생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설기라고 해요. 가령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데, 을목이 근도 없고 비견도 없고 근도 없고 겁재도 없고 생도 없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열심히 정화를 생한다. 타 죽겠죠? 설기라고 해요. 설. 생이 안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생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 조건도 없이 간목도 없고 뭐 이제 근도 없고 수로 생해주는 생도 받지 않고, 그런데 열심히 정화를 생한다. 이거는 설기라고 해요. 설기. 그렇죠? 그러니까 상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남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남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상생이 안 된다, 생이 안 된다, 이거는 준비력이 부족한 거예요. 생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가령 이게 천간에 이제 술중에 있는 이제 무토가 있어요. 천간에 이제 뭐 경금이 있어요. 이거 생이 안 되는 거예요. 생이 안 돼요. 축중에 기토가 있어요. 토라고 하지만 이게 생이 안 돼요. 이게 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시간이 안 맞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이거는 겨울이고 이거는 초봄이잖아요. 이거는 겨울이고 이건 봄이에요. 얘는 뭐예요? 가을이죠. 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절이 안 맞으면 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불인 거예요. 생이 이건 아예 생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을 하기는 하지만 설기되는 거, 그리고 아주 생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 준비력이 아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생을 했으면은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서 그 목적에 맞추어서 내가 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건데, 내가 생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남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가는 경쟁자가 더 잘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을 해도 이거는 재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설로다가 상생을 한 거예요. 설로다가 상생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 뭐 사주에 임자도 있고 신해도 있어. 이거 뭐예요? 설이죠, 설. 이걸 갖고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수다금침이라고 하잖아요. 수다금침. 그렇죠? 수다금침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설기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상생을 열심히 내가 하기는 상생을 했는데, 어떻게 신금이 약하니까 상생하다가 준비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이라고 하는 경우는 학생의 신분이 유지되는 게 언제부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박사까지라고 따지면 한 20년 정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에요. 그렇듯이 이 준비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유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생의 기운을 이제 기운을 이제 뺏기다 이러죠. 뺏긴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자체 소멸이에요. 자체 소멸. 일간이 식신이 재성에게, 재성이 관살에게, 관살이 인성에게 그 기운이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설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령 일간이 식신을 생한다. 그러면 일간이 보좌해주는 뭐 비견도 없고 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간의 기운이 식신한테 뺏기는 거죠.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일간의 근이 없고 식신이 약하면은 재성한테 기운이 뺏기는 거죠. 재성은 관살에게 뺏기고 관살은 인성에게 뺏기고, 이것이 이제 설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기된다. 그래서 일간한테 가장 무서운 것은 인성이 다해서 인다해서 관이 설기되는 거, 인다관설이라고 하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극설교가라고 해요. 인성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한데다가 극하고 설이 함께 이렇게 되는 극설교가를 가장 위험하게 봐요. 인다관설과 극설교가를 가장 일간한테는 무서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한다, 내가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생할 수가 없어요. 요걸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을해가 있고요. 을해가 있고 임자가 있다. 수생목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수다목부라고 하죠. 이거는 수다목부. 아까 건 수다금침이라고 하죠. 이건 수다목부예요. 마치 을목이 바다에 그냥 빠진 것 같죠.
여기에서 이제 뭐 수다금침과 이제 수다목부에서 내가 과해서 잘못된 것이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해서, 내 욕심이 과해서 쓰러진 거는 뭐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능력에 너무 힘을 쓴 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다금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목표가 너무 커서 과해서 쓰러진 거예요. 이 수다목부는 뭐예요? 수다목부는 내가 너무 먹어서 터지는 거예요. 이 수다목부예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너무 과해서, 욕심이 과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이 되는 것과 불생을 우리가 조화롭게 다시 맞춰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불생이냐 설기냐는 준비가 부족한 거니까 그 부족한 준비를 이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신금이 이렇게 설계가 됐다 그러면 경금으로 보충을 해준다. 이거는 이제 용신론에서 나오죠. 용신론 희귀신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억부에서는 만약에 신금이 수다금침이 되면은 무토로 막는 거예요. 무토. 그러니까 이제 용신론과는 좀 다르죠. 용신론과는 좀 달라요. 신금이 있고 신해 있고 뭐 임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다금침이라고 해요. 이것을 막는 방법은 이제 무토예요. 무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수다목부죠. 이것은 이제 뭐로 막냐 그러면 을목의 근으로 막는 거예요. 근으로. 을목의 근으로 막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에서 이걸 용신법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이걸로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충하는 방법이 또 있죠. 일단은 이제 설기가 되면은 항상 지치기 때문에 계속 보충해야 돼요. 우린 계속 보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법을 바꿔가는 것을 이제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 그러니까 수다금침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임수 때문에, 원인이 임수 때문에 신금이 기하게 되었죠. 안 좋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금으로 이제 희하게 좋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용신론에 나오는 희귀신 법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이제 임수가 이제 이 귀신이니까 무토로다가 이제 막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육신에서는 임수가 귀신, 용신론에서는 임수가 귀신, 이제 뭐 경금이 희신 이렇게 말을 하죠. 설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부족하다. 부족한 능력이 부족해서 대항력이 상실이 됐다. 그래서 대항력을 보충해 줘야죠. 그 대항력을 보충해 주는 것을 희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희신으로 보충을 해 준다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원만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수다금침을 했는데 만약에 신금이 또 와서 도와준다.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연대법에 의해서 같이 함몰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신금이 또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같이 함몰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에도
생이 되지 않는 불의가 있고, 그렇죠? 생불의, 이 생불의라는 게 있고, 생이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설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된 경우는 두 개가 다 생이 안 되는 거다. 준비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극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걸 당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상극을 할 줄 아는 육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극을 잘 하는 육신이라고 할게요. 상극을 잘 하는 육신이 있는데, 대개 어떤 육신이 상극을 잘 하느냐 그러면 겁재가 있고요, 상관이 있고요, 편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살이 있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효신이라고 해요. 효신. 이 효신이라고 하죠. 편인을 효신이라고 해요. 효신. 이제 이걸로 이제 효신이라고 하면 편인이라는 게 있고, 편관이라는 게 있고,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겁재라는 게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상극을 잘 하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들이 대개 상극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대개 기한 현상이에요. 좋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요. 얘들이 상극을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재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상극을 당하는 것은 이제 그 재화를 한다 그래요. 재화. 그러니까 정관이 와서 겁재를 제어한다. 이런 것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 희한 이제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희기인데, 얘들이 상극하는 것은 되게 기한 목적이지만, 얘들이 상극을 당하는 것은 희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얘들은 상극을 하기보다는 상극을 당해야 돼요. 그 당하는 것을 이제 재화라고 해요. 재화. 흉신을 이제 상극하는 것을 재화라고 해요. 재화. 요 네 가지의 이제 그 흉신을 이제 제하는 것. 겁재를 제하는 것은 뭐가 겁재를 제하죠? 그냥 정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재생관이라고 해야 돼요. 재생관. 재생관을 받은 정관이 겁재를 생하는 것이, 그냥 관이 가서 겁재를 상극하면 안 돼요.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을 물리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생을 받아서 해야 돼요. 상관을 제하는 것은 뭐예요? 관인상생을 받은 인성이잖아요. 관인상생을 받은 인성이 상관을 제해야지, 그냥 인성이 상관을 제하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개인적 성향이 관을 제하는 것은 관이 상진되잖아요. 상진. 엄마가 지나치게 자식을 억눌러 갖고 자식이 그냥 주눅이 들어서 무능력하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의 생을 받은 인성이어야, 관의 임무를 가지고 상관에게 가야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인을 받지 않은 인성의 상관을 제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살을 제하는 것도 이제 비견의 생을 받은 식신이, 비식이 된 식신이 살을 제해야지, 그냥 식신이 살을 제하는 것은 제살 태과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하려다가 이제 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살이 살아나서 일간을 상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비견의 생을 받은 식신이 살을 제해야 되고요. 이것도 반드시 식신생제를 받은 재성이 효신을, 편인을 제해야지,
그냥 제극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결과가 이제 흉한 결과로 이제 기한 결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살상, 이 겁상, 살인, 요거를 이제 상극하는 경우, 그렇죠? 상극하는 경우, 얘들이 상극하는 경우, 겁재가 상극을 하면 뭘 상극해요? 겁재가 재성을 상극하죠. 겁재가 재성을 상극하잖아요. 겁재가.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쟁재라고 하잖아요. 쟁재. 이걸 흔히 쟁재라고 하죠. 쟁재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재생관을 안 해서 쟁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은 뭐예요? 상관이 이제 관을 이제 상극하니까 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은 항상 관을 극해요. 상관이 관을 극하는데 이건 왜 상관이 관을 극하죠? 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관을 극하는 거예요. 원인이. 이 준비력이 부족한 거예요. 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은 뭐예요? 살은 일간을 상극하잖아요. 일간을. 살이 일간을 상극하죠. 이거는 일간이 식신을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이 일간을 상극한 거예요. 이걸 이제 편인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도식이라고 하죠. 도식이라고 해요. 도식. 편인이 식신을 왜 상극을 해요? 왜 도식이 됐어요? 도식이 된 게 이거는 식신이 편제를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식신생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무조건 도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을 하지 않으면 상극당한다. 상생을 하면은 재화한다. 요것이 원칙이에요. 상생을 하지 않으면 상극당한다. 흉한 일이 온다. 내가 게을렀으니 가난이 찾아오듯이, 내가 게을렀으니까 책망을 당하듯이 준비를 튼튼히 하면은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경쟁에서.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상생을 하면 제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준비를 튼튼하게 했으면 당연히 가서 시험을 봐도 이기고, 경쟁을 해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제 겁재운에 이제 쟁제를 해요. 쟁제를 하는데 이 재성이 관을 생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운은 아주 대박나는 운이에요. 내가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겁재가 운에서 와서 재성을 쟁제했다. 그러면 관이 있으니까, 재생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겁재를 바로 제화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재생관이 살아나요.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재생관이 안 되고 있었다. 재생관이 안 되고 있었는데 겁재가 운에서 와서 재성을 상극했다.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내 영역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상관운이 왔는데 내가 상관을 이제 관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 관인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 와서 경관을 했다. 그러면 나는 대박이 나는 운이에요. 아주 좋은 운이에요. 진급하는 운이에요. 진급. 그런데 관인이 안 되어 있다. 관인이 안 되어 있는데 상관이 경관을 했다. 퇴직이라고 해요. 퇴직. 편인운이 왔는데 내가 식신생제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내가 아주 풍요로운 이제 운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식신생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식신생제를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 편인이 와서
도식을 하게 되면 나는 아주 폭망이에요, 폭망. 이렇게 길씨는 항상 이렇게 그 상생을 받아서 흉신을 제압을 해야 되고, 흉신은 상생을 받은 길신한테 제압을 받으면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신은 상생을 받은 길신에게 이제 제압을 받아야 그 흉신은 대인관계가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마 2번, 3번 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복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현재 명리학의 육신의 원리를 보면은 흉한 육신들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길 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된 많은 사람들이, 즉 말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직장 다니다가 이제 퇴직당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모양을 보는 것이 합거나 충거라고 해요. 합거나 충거. 합거, 충거, 충거라고 해요. 충거. 아니 뭐야. 합거나 충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극에는, 상극을 하는 것에는 합거하는 상극이 있고 충거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만난 사람이 오다 가다 무심코 만날 수도 있고, 사업에서 만날 수도 있고, 무심코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을 합거 충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극이 되는 것 중에서 상생된 것이 흉신을 제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수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길신이 대신에 상극을 당하게 되면 내가 경쟁에서 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상생상극을 통칭해서 판단 근거를 삼으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태도가 불분명해요. 재성은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는데, 우리는 재성을 둘 다 길신으로 봐요. 길신으로 보는데, 이 편재의 태도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항상 불분명해요. 부인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부인이라고 이제 봤을 때 태도는 항상 불분명해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부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애엄마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내 태도가 이제 상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불분명하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상관은 항상 정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정인으로부터 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관이 있는 정인으로부터 제를 받아야지, 정관이 없는 정인에게 제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상관 상진이라고 해요. 제를 관을 상대할 수가 없는 무능력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관이 있는 정인으로부터 제화를 받아야 된다, 상관은. 그런데 만약에 제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인이 없어서 상관을 제하지 못하면 상관은 바로 관을 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과 인성이 협조를 해야 상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흉신은, 살상, 효인, 이렇게 4가지 이제 흉신은 혼자서 단독으로 범행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길신은 항상 둘이 뭉쳐야 돼요.
관이 인성을 생하지 않으면 상관이 찾아와서 관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인성이 없으면 이 관은 하다못해 재생관이라도 받아야 돼요. 내가 관인상생을 하지 못하면 재생관이라도 받아야 재생관 받은 관으로 겁재라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신은 항상 상생 받는 것이 우선이고 흉신은 항상 상극 받는, 즉 재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